여러분,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요, 정부 지침도 무시할 정도로 이게 공기업이 변했습니다. 어떤 지침을 무시했느냐? 여러분, 진짜 이게 국민들을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누구도 제대로 따라준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부 지침이 뭐였나? 한국수자원공사 사내대출 금리가 0.83%에서 1.46%입니다. 바로 이걸 말합니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요, 분명히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하고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리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따르는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답입니다. 제대로 따르는 곳이 없다. 뭐 따르는 곳이 있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고요. 거의 뭐 98.6%라고 하나요? 96.8%. 96.8%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 진짜 무서우네요. 도대체 그러면 정부는 뭐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정부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금리가 0.83에서 1.46까지 사내 대출을 해주는데 건속 1년 이상이면 1억 2천만 원의 그 대출을 해줍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볼까요? 건속 4년 이상이면 1.4%에 1억을 해주고요. 건속 1년 이상이면 0.7%에 1억을 해줍니다. 한국남동발전 볼까요? 연 1.1%의 금리로 9천만 원까지 건설 기준이 없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9천만 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신용보전기금은요. 연 1.38%에 1억 3천까지 건속 2년 이상에게는 다 해줍니다. 이 금액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거든요. 말이 1억이지 여러분 1억 빌리려고 그러면 아마 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자영업자가 됐잖아요. 자영업자가 되고 나서 1억을 빌리려고 그러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억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1억을. 그 정도로 1억이란 돈은 대출받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이게 쉽게 간다는 사실, 쉽게. 그 금액도 여러분 적지가 않습니다. 적지가. 진짜 많아요. 보시다시피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62.2%가 증가했을 정도예요. 2017년에는 2,065억이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2,55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3,35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엔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3,349억 원으로 지금 62.2%가 늘어났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자를 보면 기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자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도 대출을 받으니까 보는데 이자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하단이 4.45%입니다. 하단이. 변동금리도 4.07%입니다. 상단은요 6.426%예요. 변동금리도 6.33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와 비교해보면 0.83% 1억 대출해 주는데 뭐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저조차도 보니까 야, 이게 뭐지? 나는 신용대출 금리를 1등급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도 4% 5% 내는데 도대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요금으로 운영되는 이들 공기관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니 참 어쩌면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정부의 지침마저도 무시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왜 정부의 지침이 무시될까요? 이게 노조원들의 여기가 노조가 나옵니다. 노조원들의 복리후생 복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거 노사 합의사항이라는 거예요. 노사 합의사항. 노사가 합의를 해서 이게 이끌어진다는데 여러분 어느 노조원이 우리 이거 안 받을 테니까 이자 높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공기업 노조 공공기관 노조는요 이거 계속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지키려고 할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대출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네 인생은요 이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더 안타깝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대사내 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연끌일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들어가면 얼른 빚내서 집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른 빚내서 집 사자. 실제로 말입니다. LH 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말 많은 LH 말입니다. LH는 2017년에 10건에 불과했습니다. 4억 8천만 원 대출하는데 그쳤거든요. 지난해에는요. 지난해 2021년입니다. 138억 3천만 원이 171건이나 늘었습니다. 28배 증가했어요. 28배. 그러니까 연끌에서 집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니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요. 또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아마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복지 좋죠. 사내 복지 좋죠. 그런데 적자가 엄청나게 터지는 그런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말입니다. 이게 사내 복지 자금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저는 솔직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한전의 부채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 결국 전기요금 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리해야지 여러분 제대로 된 어떤 경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 같은 경우는 올해 30조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펑펑 퍼주는 거 엄청나잖아요. 이거 제대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예요. 저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공기업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업 시험 이게 보려고 그러면요 진짜 어렵거든요. 엉덩이에 진물 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의 이 방만 경영 아니면 내로남불 이것은 확실하게 잡아야죠. 그래야지 국민이 이게 안타깝다는 말 상대적 박탈감은 느끼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 그런 생각 또 한번 해 봅니다.